녹화 버튼 다시 눌렀고요. 저번에도 강조드렸지만 녹화 버전을 올리고 있고, 이번 주 강의 녹화뿐만 아니라 1학기 때 기초를 진행했던 것도 같이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라고 표시를 해서 모델링을 자세히 설명한 링크도 같이 올릴 테니까 좀 복수 삼아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를 올릴 때 이것을 그대로 잘라서 올려도 되지만 그 그림의 비율과 해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컴퓨터의 인식 속도를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2의 배수의 컴퓨터가 빨리 인식할 수 있는 수치 비율이 있는데요. 사용자 정의로 해서 픽셀 수를 512부터 시작할게요. 앞에 128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뭐 저해상도의 텍스처는 많이 안 쓰니까 512로 정사각형으로 모니터가 받아들이는 가장 보편적인 해상도 72 dpi로, 그 다음에 RGB 색상으로 했을 때 속도가 빠르게 인식할 수 있고요. 나 512 해상도가 좀 작다, 그럼 곱하기 2를 하면 1024가 되겠죠. 1024, 1024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뭐 피치 못하게 나는 정사각형이 너무 여백이 많아서 난 세로로 긴 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높이는 1024 하고 폭은 512로 해도 그 속도는 512의 2배가 되겠지만 1024, 1024 했을 때 512의 4배가 되는 것보다 적겠지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텍스처의 사이즈를 지정해서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고요. 자기가 원하가면 이런 식으로 계획도를 고해상도에 원하는 사이즈로 그냥 막 만들어도 되겠지만, 나는 모델로고 여기에 텍스처를 캐릭터에 좀 적절하게 보편적으로 인식률도 높게 넣고 싶다라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사이즈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텍스처 사이즈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2048이 되고 4096이 되겠죠. 그런 법칙으로 실무에서는 텍스처를 정의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서 텍스처 사이즈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이렇게 길쭉한 아이니까 이렇게 내가 정면만 이렇게 잘라서 일단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빈 화면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아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되게 달라붙는 게 너무 쉽고, 한글판 프로그램도 좀 너무 쉽기도 한데, 아무튼 가능하면 조금 영문판으로 쓰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프리퍼런스에, 포토샵의 프리퍼런스에 작업 영역 들어가면 탭으로 문서 열기랑 유동 문서창 도킹으로 달라붙는 거 옵션을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체크를 해서 꺼주고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집어넣고 나니까 몸에 반밖에 안 들어가네요. 근데 이 고해상도를 유지를 하려면 얘기 드렸던 이미지 사이즈를 2배로 띄워야 되는데, 컨트롤 알트 I 눌러서 이미지 크기의 단축키로 이런 창을 연 다음에 512 사이즈를 2배로 1024로 올리면 높이는 2048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뭐 얘를 조절을 해줘도 되고요. 얘는 같이 커졌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애를 다시 갖고 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가면 저희 한글판이 적응이 안 돼서, 이 버전도 적응이 안 돼서 조금 힘든데요. 어디로 사라졌지? 여기 스마트 가이드 나오고 하는 게 조금 한글판이랑 낯설어 가지고요. 일단 이렇게 갖다 놓고, 왜 이렇지? 이미지만 움직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아시는 분?
다시 그냥 만들겠습니다. 저도 한글판 최신 버전을 공부를 따로 하고 와야겠네요. 이상하네. 제가 안 쓰던 기능이 있어서. 자,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까 잘 안 돼서요. 자, 이 사이즈에 이렇게 갖다 놓고 이번에는 이 같은 이미지에다가 측면도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김유진 학생이 과제한 것처럼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면과 측면을 그려 놓으면 이렇게 위치를 맞출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위치를 맞추고 나서 단축키 숫자를 뭐 5 정도 누르면 오파시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숫자를 0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키를 누르면 이 레이어의 오파시티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키보드에 방향키를 눌러가지고 아래로 위로 움직여서 얘 중앙과 아래 위치를 맞춘 다음에 오파시티 값을 0으로 맞추고 다시 0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창에 보기 창 레이어 레이어 창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창 레이어 없어졌지 왜? 레이어 제가 이 버전의 포토샵을 사용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레이어 창을 나오게 하는 방법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영문판에 제가 쓰는 버전의 포토샵을 깔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응을 못 하겠네요. 네. F7을 아까 눌렀는데 안 떠서요. F7을 눌렀는데 뭐가 문제인지 안 떠가지고 나왔다. 뭐지? 이상하다. 제가 아까 전체 창 했을 땐 분명히 안 나왔었는데 갑자기 나오네요. 그래서 뉴 레이어 한 다음에 레프트부터 해볼게요. Alt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포그라운드 전경이 나오게 하는데 색깔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화이트로 바꾸고 컨트롤 백스페이스 눌러서 이 전경색 포그라운드 색깔을 집어넣은 다음에 한 번 더 위치 확인을 해보고요. 조금 앞으로 쏠렸네요. V 눌러서 이동키 누른 다음에 Shift 누르고 앞으로 좀 이동하면 이 이미지를 중간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Save As 해서 4번으로 저장해서 JPG나 PNG를 로 저장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투명도가 있을 때는 PNG를 사용하는 게 저사양 텍스처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뭐 그냥 PNG로 통일하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레프트로 일단은 저장을 할게요.
여기다가 레프트 저장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꺼서 프론트가 나오게 한 다음에 또 똑같이 4번으로 저장해서 PNG 누른 다음에 프론트 이렇게 저장을 해서 두 개를 저장을 했고요. 맥스 파일에서는 맥스 화면에서 프론트 눌러서 이제 플랜을 만들 건데요. 당연히 여기는 벡터 환경이라서 저 1024 만든 픽셀과는 개념이 다르지만 비율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똑같이 1024 그 다음에 512의 비율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텍스처에다가 M 눌러서 머터리얼 에디터를 연 다음에 여기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눌러서 이 머터리얼이 이 오브젝트 폴리곤에 머터리얼이 적용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컬러, 트랜스퍼런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이 채널들 중에 베이스 컬러에 디퓨즈 맵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용어 같은 경우는 머터리얼의 종류, 렌더러의 종류에 따라서 뭐 베이스 컬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디퓨즈 컬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알레그로릭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 같은 경우도 트랜스퍼런시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오파시티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용어로 그 투명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컷아웃이라고 표현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렌더러를 써보면 이런 용어들이 다 이제 어떤 때 어떻게 쓰는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보편적으로 쓰는 피지컬 머터리얼의 이제 용어는 베이스 컬러로 돼 있고,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텍스처, 디퓨즈 컬러를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눈에 그냥 보이는 텍스처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저장한 경로로 찾아가서 프론트였으니까 프론트부터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프론트를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요. 텍스처도 1024, 512 비율이었고, 이 메시의 비율도 1024, 512의 비율로 넣었으니까 똑같이 이게 얼굴이 늘어나거나 찌그러지지 않고 같은 비율로 늘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수치로 넣은 거고, 이렇게 해서 스케일로 한쪽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 이렇게 다른 비율로 만들어지겠죠. 같은 비율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레포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Shift 누르고 이동키를 누르면 오브젝트가 하나 복사가 됩니다. 카피로 할 건지 인스턴스로 할 건지 레퍼런스로 할 건지인데, 정확히 독립적인 객체로 복사를 하려면 카피로 꼭 하셔야 되고요. 복사한 객체가 부모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같이 둘 다 변동이 되거나 하기를 원하시면 인스턴스나 레퍼런스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카피로 복사를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카피로 복사를 해서 독립적으로 얘를 변형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이 원래의 오리지널 오브젝트가 변형이 안 되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데 이렇게 지금 A키, 숫자 A키가 여기 눌러져서 앵글 스냅이 눌러져서 이렇게 1도씩 돌아가는 거고요. 잘 돌려서 90에 딱 맞춰주시면 되고요. 근데 A키가 빠져 있으면 이렇게 돌리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90도 돌리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또한 얘를 좀 더 90도에 빨리 맞추고 싶으면, 제가 저번 시간에 앵글 스냅을 트랜스폼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앵글 스냅, 여기서 앵글 스냅 토글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스냅 그리드 세팅 옵션이 나오는데, 앵글에 1디그리가 돼 있으니까 1도씩 움직이는 거고요. 원래 디폴트 값인 5로 바꿔주면
이렇게 A키를 눌러주고요. 이렇게 5도씩 돌아가서 90도를 금방 빠르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리드 눌러보면 여기가 월드 축의 000인데 캐릭터를 일단 만들어 볼 텐데, 우리가 이게 벡터 화면의 월드 스페이스다 보니까 박스를 만들었을 때 이게 얼마만큼의 크기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다녔던 실무의 팀에서는 우리 헷갈리니까 실제의 크기의 비례로 만들자. 그래서 책상 높이도 재보시면 아시겠지만 70cm에서 75cm 사이거든요. 의자도 적당한 높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 모델링을 할 때는 책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의 높이를 맞추기도 하고, 벽체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300 정도의 높이죠. 그래서 벽체를 2300으로 맞춰놓고 거기에서 인테리어 모델링을 하는 그런 기준점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 같은 경우도 내가 8등신 캐릭터를 할 건지 5등신 캐릭터를 할 건지를 정해놓고, 이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8등신은 아닌 것 같고 한 7등신 정도 될 것 같은데, 보통의 여성의 키가 160에서 170 정도 되니까 얘를 8등신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150에서 160 정도 만들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정답이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유닛 셋업을 밀리미터로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적당히 내 키라든가 내 주변에 있는 사물의 기준을 맞춰 놓으면 이 모델링의 스케일이 나중에 다른 사람의 작업물과 합쳐졌을 때나,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이런 거를 뭐 아세스토어 같은 데서 다운받아서 쓸 때도 넣었는데 막 책상에 개미처럼 캐릭터가 된다거나 하면 크기 늘리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캐릭터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의 파일을 스케일링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책상을 줄이면 되죠 뭐 할 수도 있지만, 책상이 물리 연산으로 굴러가게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모로 좀 난관이 많이 부딪혀집니다. 스케일이 안 맞았을 때. 그래서 애초부터 자기 작업물이나 다른 사람 작업물을 만들 때 현실 세계에 있을 법하게 만들면 비교적 조금의 수정으로 좀 이렇게 에디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들 때 기준점을 현실 세계에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고요. 여기 밀리미터니까 하이트를 아까 기준 삼았던 1500 정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게 키가 되고,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게 너비가 되기 때문에, 너비는 뭐 적당히 어깨 너비나 이런 걸 생각해서 적당히 좀 조절을 하면 되겠죠. 이 투명도를 좀 모델링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Alt X 눌러서 반투명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것은 머터리얼을 투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를 텍스처에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그냥 반투명하게 만드는 기능이고요. Alt X 단축키고요. 눌렀다 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나면 지난 수업에 봤던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라는 쿼터 메뉴의 메뉴로 들어가면요, See Through라는 요 체크박스가 Alt X 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는 거,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이 월드 축에 000에 정렬을 해서 만드는 게 좋다는 거. 자, 그러면은 1500키에 더미를 만들었습니다. 오브젝트의 볼륨을 알 수 있는 더미를 만든 다음에 프론트로 가서 얘를 이제 이 캐릭터 키에 맞게 스케일링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스케일을 해서 맞춰주면 되고요. 가능하면 다리가 밑에 붙을 수 있게, 이 스케치는 약간 다리 뒤꿈치를 들고 있게 했는데, 정면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발바닥이 딱 붙게 하는 게 이 키 스케일 맞출 때는 도움이 되고요. 얘를 일일이 뭐 이 기즈모를 잡고 이 한쪽으로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늘리면 늘어나죠. 중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잡고 늘리기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너무 커서 예를 들어서 이 큰 오브젝트를 스케일을 하는데, 난 여기를 보고 이 선과 지금 마우스에 있는 이 선과 여기 선을 맞추고 싶어요. 그럴 때 기즈모는 저 화면 바깥에 나가 있어서 기즈모 선택하기 힘들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트랜스폼 창입니다. 그래서 기즈모를 보지 않고도 스케일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를 눌러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옵셋 키고요. 저번에 설명드렸던 절대축이고 얘는 지금 있는 거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즈모가 그냥 화면에 나오게 이렇게 조절하면 이렇게 조절하면 되지만 난 정밀하게 이 라인을 여기에 이 라인에 맞추고 싶어 할 때는 이렇게 확대할 수밖에 없죠. 확대를 했는데 기즈모는 사라졌으니까 조절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트랜스폼 이 창을 이용을 해서 옵셋 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좀 더 확대를 해서 어긋난 위치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에디트 폴리로 해서 그 버텍스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도 이 트랜스폼 창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이렇게 어떤 거에 맞추고 싶을 때 그리고 특히나 뭐 기어라든가 기계적인 모델링을 할 때 어디에 정확히 딱 맞춰야 될 때 사용하시면 편리하고요. 사용에 따라서 기즈모가 편하면 기즈모로 하시고 트랜스폼 창이 편하면 트랜스폼 창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제 레프트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똑같이 맞춘 거를 여기 있는 것을 스케일링해서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창에 스케일 창으로 가면 여기 보시면 밑에도 나타나지만 얘의 절대의 수치를 내가 몇 퍼센트 스케일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3.659만큼 방금 스케일해서 맞춘 거고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내가 이 좌측에 레프트 뷰도 똑같이 맞췄는데 C컷 똑같이 맞췄는데 얘를 눈대중으로 이렇게 맞춘다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근데 아까 153.659를 눈대중으로 맞추려면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 넣어주면 프론트와 레프트의 창 크기를 똑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높이 같은 경우도 Z축을 747.471mm만큼 월드축에 위치하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물론 눈으로 나는 기계적인 눈을 가졌어 이러면서 이렇게 정확히 맞춰도 되지만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Z축에 있는 것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주면 프론트와 레프트의 위치를 정확히 맞출 수가 있고요. 스케일로.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져먹었는데 머터리얼 창에서 레프트니까 얘를 다시 다른 머터리얼로 하나 넣어주고요. 저런 메시지가 뜨는 거는 머터리얼 이름이 다 독립적이어야 돼서 저런 메시지가 뜨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왜 똑같다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머터리얼을 여기다 쓸 거냐 경고 메시지 뜨는데 이름을 바꿔주면 됩니다. 철수 02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개별적으로 넣어주면 돼요. 시간상 이게 프론트 뷰고 레프트 뷰고 캐릭터가 여러 개 나올 때는 그 캐릭터 이름을 머터리얼에도 써주면 좋은데 지금은 수업에 시간 단축상 뭐 숫자를 그냥 막 쳐 넣어서 이름만 다르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이름도 네이밍으로 텍스처를 네이밍을 적어주는 게 좋은 게 어떤 때 좋냐면 메시는 똑같은데 의상을 바꿔 입을 때가 있어요. 핑크 옷인데 뭐 파란색인데 주머니가 있는 옷 없는 옷 이런 거 텍스처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게임에서 많이 쓰죠. 그런 거 할 때 프로그래머가 그 텍스처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바꿔주는 객체 이름이 머터리얼 네임이에요. 그래서 머터리얼 네임을 이런 식으로 디폴트 2, 3 이래 놓으면은 헷갈리겠죠. 프로그래머가 일을 하는데 이 캐릭터 이름을 써주고 블루 뭐 머터리얼 이렇게 해놓으면 저 블루 머터리얼을 레드 머터리얼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은 훨씬 깔끔하고 쉽고 정확하겠죠. 그래서 메시 네임이라든가 머터리얼 네임의 네이밍과 작업 파일의 네이밍 이 세 가지가 다 통일되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은 곧 이제 실무에 투입될 거니까 이걸 습관화해 두셔야 실무에 가서 실수를 안 해요. 내가 실컷 작업해 놓은 거를 언타이틀 01 뭐 이렇게 해서 어디 저장해 놓으면 그때 그 캐릭터 어디 있더라 하고 못 찾잖아요. 다 열어보지 않는 한.
그리고 이거 뭐지 쓰레기인가 하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작업의 날짜랑 캐릭터의 작업 내용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네이밍으로 정하고 메시 네임이나 머터리얼 네이밍을 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습관화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뭐 취업이 꼭 문제가 아니라도 나중에 뭐 한 10년 후에 내 작업물을 보고 싶을 때도 네이밍이 똑바로 안 돼 있으면 도저히 못 찾거든요. 그래서 언제 작업했는지 어떤 캐릭터인지 가급적이면 네이밍을 지정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단축키 L이나 VR 눌러서 라이트 뷰 이런 걸 보시고 레프트에다 배치하셔도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냥 VR 눌러서 라이트 뷰에서 이렇게 배치하는 게 편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꼭 이미지는 이쪽에다 배치하세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해보면 불편한 걸 느끼겠지만 내가 앞에서만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뒤로 돌렸을 때 뒷면도 아닌 것이 앞면이 계속 보이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더미 이미지 플랜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속성에 가서 여기 크레딧, 모디파이어, 하이라키, 모션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이 탭에 가서 여기 모니터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이 오브젝트가 이 맥스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져야 합니다라는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요. 여기에서 백페이스 컬을 눌러주면 컴퓨터는 원래 앞면만 가지고 있어요. 이 모델링의 개념이 원래 앞면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람의 편의상 뒷면도 있어야 꽉 차 보이니까 편의상 뒷면도 렌더링을 걸어주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레프트나 라이트 볼 때 얘가 가려져서 불편한 점도 해소할 겸 사실상 백페이스 컬을 체크해줘서 뒷면을 렌더링 안 해도 되면 이 뷰포트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설정했던 여기 브라켓 볼륨 여기 이렇게 라인으로 그어지는 이 볼륨을 옵션을 껐는데 이거 시간마다 나오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꺼놓으면 웬만하면 안 나올 텐데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저걸 계속 끄는 방법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나오는지. 그래서 셀렉션 브라켓 얘를 꺼주면 이렇게 외곽선이 나오는 옵션을 끌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자, 당연히 이 오브젝트는 아까 000에 맞췄고요. 와이드나 폭은 적당히 캐릭터의 어깨 넓이나 앞뒤, 갈비뼈, 뭐 아니면 치마 폭 이런 걸 생각해서 적절히 해두시면 되고 얘의 목적은 어디가 중심선인지랑 이 캐릭터의 부피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앙선만 이렇게 시그먼트 레프트, 와이드, 하이트 시그먼트를 둘씩 줘서 얘의 중심선이 어딘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넣는데 내가 몇 등신인지를 중요시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 5등신 캐릭터나 6등신 캐릭터로 만들고 싶어 할 때는 하이트 시그먼트를 이렇게 적절히 줘서 이렇게 6칸 이렇게 하면 이게 6등신 캐릭터가 되겠죠. 이 스케치가 6등신 캐릭터에 정확히 맞는지도 확인할 겸 그리고 머리나 이런 몸통을 만들 때 어느 부분이 몸의 중심점이고 어느 부분이 뭐 이렇게 다리로 형성돼야 쇼다리나 뭐 이렇게 상체가 길어 보이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높여서 등신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기능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바닥 플랜도 넣어서 이제 바닥의 느낌을 볼 수도 있는데 뭐 굳이 그건 눈에 가리니까 안 만들기로 하고 그리드를 G 눌러서 나오게 끄게 해서 이 바닥을 파악하는 걸로도 충분해서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델링을 시작할 텐데 지난 학기에 했던 것처럼 하나 복사를 해서 몸통부터 하셔도 되고 머리부터 하셔도 됩니다. 박스로 해도 되고요. 플랜 하나에서 확장해도 되는데 지난 학기에 제 기억에는 박스에서 확장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번 학기에는
그냥 좀 달라 보이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면 하나에서 확장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느 게 더 쉽다, 어느 게 더 좋다가 아니라 그냥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뭐 플랜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에디트 폴리로 바꾸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쿼터 메뉴에서 에디트 폴리로 바꿔주면 되고요. 폴리곤 모드에서 제가 원하는 면 하나, 두 개 정도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지울 거라서 나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I 누르면 인버트 셀렉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고요. 프론트로 가서 자, 중앙선은 유지하되 몸통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몸통부터 해볼 건데 치마를 먼저 그리기보다는 맨몸을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치마 안에 있는 몸을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몸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메쉬를 만들어주고 좀 부족해서 커넥트 눌러서 면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하고 어깨 쪽에 면도 조금 확장을 하고요. 내 허리 라인이라든가 내 캐릭터의 허리 라인이라든가 골반을 어디에 만들 건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몸통이 끝나는 곳, 다리가 시작되는 곳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 골반의 모양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각 팬티처럼 보이게 와이어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고 반대쪽만 만들었으니까 1학기 때도 계속했던 시메트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쭉 확장했을 때 수십 가지의 모디파이어 메뉴가 나오고 여기에서 시메트리 찾기란 매번 귀찮으니까 모디파이어 리스트 위에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쇼 버튼이라는 걸로 단축 버튼을 확장해서 열 수가 있고요. 이 단축 버튼에 내가 원하는 명령어가 없으니까 오른쪽 클릭해서 Configure Modifier Set을 눌러서 이 단축 버튼을 몇 개가 나오게 할 건지 저는 일단 4개만 나오게 해서 필요한 것만 넣을 거고요. 이 중에서 다 지금 설정해도 되지만 꼭 필요한 것 이번 수업에 쓸 거 시메트리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시메트리 쓰고요. 가끔 최종 결과물을 보고 싶어서 스무스를 걸어봅니다. 그래서 터보 스무스를 하나 등록을 할 거고요. 저처럼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명령어를 자주 써서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곧 스킨이란 명령어를 배워볼 거죠. 그래서 스킨을 등록을 해놓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몇 주차 내에는 안 하겠지만 모델링이 끝나면 언랩을 하겠죠. 그래서 언랩 또한 엄청 많이 쓰는 명령어입니다. 언랩 UVW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확장을 하면 나의 세팅이 완료가 되고요. 이 모델링에 시메트리를 넣어서 시메트리를 넣고 X축으로 미러를 하게 하고 Z는 꺼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단 쪽에 내려가서 에디팅을 하면 되는데 반대쪽에 결과물을 볼 수가 없어서 불편하죠. 그럴 때는 위에 있는 시메트리에까지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시메트리만 보는 게 아니라 위에 터보 스무스나 스킨이나 뭐 이런 거를 얹어놨을 때 여기 보면 쇼 엔드 리절트를 볼 수 있는 엔드 리절트 그러니까 이게 최종 모디파이어가 다 적용됐을 때 결과물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켜라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여기 결과물이 반대쪽에 나오는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끄고 필요할 때는 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당연히 옆면에서 보면 평면이겠죠. 옆면에서 봤을 때도 자 VR 누르면 라이트 뷰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 면이 어디쯤 위치해야 되는지를 적당하게 갖다 놓고 목 같은 경우는 뒤로 좀 빠져야겠죠. 그래서 라이트 뷰에서 딱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약간 틀어서 이렇게 파악을 해봐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약간 틀었고 몸통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면 일단은 디테일한 굴곡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가슴 부분이라든가 몸의 굴곡의 엉덩이 부분이라든가 당연히 위에서 봤을 때 어떤 굴곡이 따로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원을 그리겠죠. 갈비뼈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그래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양옆을 살짝 뒤로 빼주면 덩어리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중간에 이제 덩어리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중간 선을 선택을 할 텐데 이렇게 삥 둘러서 반지, 링처럼 선택하는 게 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선택해서 루프, 위로, 아래로 뿌리처럼 루프의 경로를 선택하는 게 루프라는 이 단축키 명명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커넥트를 하고 싶어서 링이란 단축키로 이렇게 아래 위로 삥 두르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커넥트를 누르면 방금 선택한 거에 중심선으로 이렇게 커넥트를 할 수가 있고 얘를 살짝 앞으로 빼주면 차츰 이렇게 한 번에 꺾이는 게 아니라 차츰 꺾이는 이런 굴곡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링 선택해서 커넥트의 세팅창을 열어서 중심선이 아닌 슬라이드 옵션을 이렇게 밀어서 중심이 아닌 각 비율의 다른 위치라거나 이 수치도 높여서 피치 옵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좁혔다 늘렸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살짝 밀어서 이제 앞에 몸통 부분에 위치를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레프트를 만들어서 Shift 누르고 쭉 누르겠습니다. 아까 오브젝트 복사할 때도 Shift 누르고 복사하니까 그대로 이동하면서 복사했죠. 이렇게 선이나 면, 점을 이렇게 복사할 때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하면 이게 버그성의 뭔가 오브젝트가 생성이 돼서 왜냐하면 얘 이렇게 버텍스 모드 나가면 이렇게 점 하나로는 면이 생성이 안 되죠. 그래서 Shift로 버텍스를 복사를 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딜레트로 꼭 지워주고요. 만약에 모델링을 할 때 이런 버그성에 면을 생성하지 않는 점이라든가 면이 생성됐을 때는 전체 선택을 하고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Remove Isolated Vertex나 아니면 Remove Unused Map Vertex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면을 생성하지 않는 버그성의 버텍스는 정리를 해줍니다. 자, 옆으로 늘렸고요. 아이고, 이 버텍스를 옆으로 늘려서 확장해서 만들었고요. 일단은 조금 정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척추뼈에 정렬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뭐 나는 이걸 일자로 일단 정렬을 하고 싶어 할 때는 여기 Make Planner에 X, Y, Z 버튼이 있는데 얘를 각각 누르면 정렬이 될 텐데 옆에서 봤을 때니까 Y축을 누르면 Y축으로 일자로 정렬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Z축 누르면 Z축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X, Y, Z 상황에 따라서 정렬을 해주면 되고요. 가끔 Y축으로 정렬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렬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Y축으로 난 눌렀는데 삐딱하게 이렇게 정렬이 될 때가 있는데 이것 또한 맨날 제가 강조드리는 이 리셋 폼을 통해 축을 정렬시켜야 똑바른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을 이렇게 수정을 하다가 이게 틀어진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리셋 폼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옆면에서 봤을 때의 척추뼈나 몸통의 기울기가 흘러가는 대로 조금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옆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됐고 다시 뒷면을 만들기 위해서 Shift 눌러서 당겨주고 위에서 보니까 위에서 봤을 때도 이 타원이 돼야 되는데 이 경계면 중간은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데 이 양옆에 이런 애들이 좀 둥글게 하는 걸 방해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안으로 살짝 밀어 넣어 주겠습니다. 옆으로 확장한 것도 안으로 좀 밀어 넣어 주고 몸통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진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밀어 주고요. 그러면 약간 몸통 그 스케치의 두께처럼 비슷하게 되죠.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틀어졌으면 이런 식으로 좀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삼각 팬티 라인을 골반 모양으로 만들어 주라 그랬는데 점점 올라가는 게 유지돼서 옆면에선 최고로 올라가야 이렇게 비탈길처럼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다음 엉덩이 부분에선 다시 내려가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시 똑같이 확장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가도 되는데 조금 파악하기도 힘들고 이제 점점 이렇게 삐딱해지니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X축 전열을 해버린 다음에 쭉 갖다 주면 중앙선까지 합체되는데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맞춰도 나 여기가 중심점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끝까지 확대를 해보면 벗어나 있죠. 이럴 때는 좀 이렇게 X축 정렬하고 나서 월드축의 이 트랜스폼의 수치를 확인해 보면 0.004만큼 틀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딱 붙여야 정렬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0을 타이핑에 넣거나 이 스크롤에 오른쪽 클릭해서 0에다 정확히 맞춰 넣거나 해서 이렇게 딱 맞게 정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 우리 그 산디과도 아닌데 이렇게 까칠하게 0까지 맞춰야 되냐 이럴 수도 있지만 3D 프로그램이라는 게 살짝만 벌어져 있어도 얘는 오픈 엣지로 인식을 하거든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안 벌어져 보이지만 지금 일부러 벌려놨지만 조금이라도 틀어져서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얘는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0과 1로 이루어진 문자를 쓰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유도리가 없어요. 그거 좀 대충 0에 가까우면 0으로 인식해. 이렇게가 안 돼요. 물론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가지고 뭐 반올림 하거나 이렇게는 되지만 얘는 약간 빡빡하게 꼰대처럼 딱 정해진 것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캐릭터 모델링을 하고 그래픽 디자인을 하더라도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나 자신도 좀 꼼꼼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컷 한 대로 학원이든 수업에서든 책에서든 하란 대로 했는데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막 머리 쥐어뜯고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대부분의 그 책이나 강의가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면 한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한 대로 똑바로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0에서 정렬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오픈 엣지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거나 해야 되는데 좀 더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맞춰 주셔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 3D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모델링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애니메이션 들어가고 애니메이션에 물리값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정말 꼼꼼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 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D 모델링 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수치로 이렇게 변환하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좀 나는 결벽증인가 싶을 정도로 좀 그렇게 하는 것을 습관화 들이는 게 좋고요. 계속해서 확장을 해서 옆에서 봤을 때의 목뼈가 시작되는 점하고 쇄골에 붙는 점을 확장해서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여기에 이제 가까이 갖다 놨는데 얘랑 붙여야겠죠. 그래서 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손쉽게 붙이는 방법은 이 버텍스를 내가 유지해야 되는 경우면 타겟 웰드로 붙이는 게 좋고요. 무슨 말이냐면 2개의 버텍스나 3개 이상의 버텍스를 하나로 합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내가 이 중에 정답이 있다면 나 이 위치에 얘를 다 맞춰야 돼 라는 경우라면 타겟 웰드로 붙여주는 게 좋고요. 그 타겟 웰드라는 것은 특정 타겟에다가 여기 안 나오지? 자, 여기 보시면 그냥 웰드가 있고 타겟 웰드가 있는데 타겟 웰드는 말 그대로 타겟을 지정해서 붙여야 될 놈부터 지정을 해서 타겟부터가 아니라 붙일 놈을 먼저 선택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하면 점선이 나오는데 이게 아무데나 갖다 붙는 게 아니라 저번에 클럽 할 때 설명드렸는데 엣지로 연결된 부분에 점이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픈된 엣지 그러니까 연결된 빈 공간에 방해되는 점이 없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갖다 붙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버텍스를 선택해서 이 버텍스 한 칸 건너서 얘한테 붙이려고 하면 아이콘부터 변하지가 않죠. 적용이 안 됩니다. 타겟 웰드가 되는 애는 보시면 얘를 타겟 웰드를 시켜보면
파괴되니까 붙는 애는 아이콘이 이렇게 변경되게 됩니다. 십자가가 새로 생기죠. 그러면 붙는다는 소리고요. 또 한 가지 붙는 방식은 둘 중에 정답이 없고 그냥 대충 얘 중간에 붙어도 얘 중간에 붙어도 돼라는 상황에서는 클랍스란 명명어가 유용합니다. 웰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클랍을 한번 해보죠. 클럽이란 경우는 이렇게 오픈 엣지거나 엣지로 이렇게 연결된 버텍스 같은 경우는 이 거리가 얼마가 됐든 클럽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이 유용하다는 거고요. 위에 웰드라는 명명어가 있는데 웰드라는 명명어는 이렇게 세팅창을 열어보면 0.1로 수치가 되어 있는데 이 0.1mm 공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얘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안 붙죠. 그래서 얘를 붙게 하려면 이렇게 가까이 붙여야 됩니다. 가까이 붙여서 다시 선택해서 웰드를 하면 안 붙어서 얘보다 더 가까워야 돼서 그러면 반대로 수치를 올려보겠습니다. 수치를 이렇게 올리니까 이제 붙죠. 이런 식으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웰드보다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클럽으로 붙여주는 게 좋고요. 근데 웰드를 쓰는 그 명명어가 왜 안 지워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 쓸 때가 있어서 그런데 어떤 때냐면 내가 컷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렇게 면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버텍스가 이제 붙이고 해야 되는데 눈에 잘 안 띄게 근처에 있지만 떨어져 있는 버텍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정리를 할 때 컨트롤 A 눌러서 웰드 세팅 창을 열어서 지금은 이제 다 붙어 있으니까 비포 애프터가 35, 30으로 똑같은데 좀 더 복잡해지면 눈에 보이기에는 붙어 있는데 떨어져 있는 버텍스들을 이 웰드라는 명명어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면 좋고요. 자, 그래서 자주 쓰는 명명어 몇 가지를 알아봤고 여기서 또 여기 마저 붙이고 클럽이라는 걸로 붙이고 여기서 또 알아볼게. 여기에서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자, 여기 헷갈리니까 이 더미 같은 경우는 잠깐 하이드 시켜서 하이드 해보고요. 억지로 안 써도 되지만 여기 팔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앞쪽에서부터 나오니까 너무 넓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팔을 뽑아내고 싶은데 이면에서 팔을 뽑아내려니까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보다 조그만 면에서 뽑아내고 싶을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모델링은 요때는 딱 이거 써야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쓰면 되는데 어떤 명명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다 알아야 상황에 맞게 쓰겠죠. 그래서 나는 이 넓은 면에서 좀 더 좁은 면을 만들어서 거기에 팔을 뽑아내고 싶어 라고 할 때 인셋이라는 명명어가 있습니다. 인셋이라는 걸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확장을 시켜보면 선택한 면에서 더 작은 면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익스트루드나 베벨이랑은 다른 게 높이는 없이 그 면에서 작은 면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익스트루드를 해보면 면을 뽑아주긴 하는데 높이로 뽑아줍니다. 이렇게 뽑아 올려주죠. 그리고 베벨 같은 경우도 익스트루드랑 비슷하게 뽑아 올려주긴 하는데 뽑아 올려주면서 좁거나 넓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의 명명어고요. 나는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더 좁은 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인셋이라는 것으로 더 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좁게 면을 만들긴 했는데 일단 오케이 할게요. 이 밑에 면은 필요한데 이 위에 면은 쓸데없이 만들어진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인셋이나 익스트루드나 베벨로 만들기에는 힘듭니다. 아니면 만들어 놓고도 에디팅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자유스러운 면을 만들어내고 싶을 때는 컷이란 명명어를 씁니다. 근데 컷이란 명명어는 뭐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면에서 시작해도 되고 점에서 시작해도 되고 엣지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근데 각 시작점에 따라서 이게 아이콘이 변경이 되고요. 저는 가능하면 점이나 선에서 시작하길 추천드리고 이 면 중간에서 시작을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그 다음에 선택하는 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지만
그 다음 면, 반대면은 이런 식으로 지가 알아서 생성을 하거든요. 그럼 점점 컨트롤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컷을 할 때. 그래서 ESC 키 누르고 취소하고요. 점이나 면에서 시작해야 내가 정확히 원하는 면을 컷을 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에서 생성해서 뭐 중간에 끊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도 내가 원하는 방향을 생성을 하고 점에서 생성하고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내려서 면에서 끊어주고 내려가는데 그 다음 거는 뭐 점에서 끝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자유롭게 면을 생성할 때 도움이 되는데 너무 자유롭게 하다 보면 나중에 컨트롤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심해서 써야 되는 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컷을 해서 여러 번 클릭했을 때는 꼭 이렇게 한번 당겨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에러 없이 이렇게 컷이 됐는데 종종 아주 자주 높은 확률로 하나로 보이는 버텍스가 당겨보면 두 개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 A 눌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웰드라는 걸로 정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작은 면까지 만들어내는 걸로 컷으로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팔을 뽑기 위해서 뽑아낼 때는 일단 익스트루드로 뽑아냅니다. 적절한 길이로 뽑아내는데 너무 길게 한 번에 뽑아내면 컨트롤이 어렵겠죠. 그래서 어깨 모양을 만들 만큼 조금만 뽑아내서 이렇게 익스트루드로 어깨 만들 면까지만 만들어서 이렇게 완성을 하고요. 10시 3분이고요.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아니에요? 네, 따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10시 3분이고요.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